생방송 남도 톡톡.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남도 톡톡의 김석훈입니다. 해양은 인간의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이 공존을 하면서 육상과는 대비되는 또 다른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흔적을 담고 있는 많은 수중유산은 대표적인 해양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라남도 서남해안 연안항에 위치해 있는 항구와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해양 신앙과 제사 유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지난해 12월 보고서까지 발간을 했는데요. 생방송 남도 톡톡입니다. 강과 바다, 서민문학 조사에 참여를 했던 서남해안 포럼의 이윤선 이사장과 함께 서남해안 연안의 해양 유적과 설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생활 톡톡에서는 서유진 리포터와 함께 전라남도 인지에 개발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드론 체험 교육생 모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남도에 점점이 떠있는 수많은 섬, 그 섬들의 속살을 들여다봅니다. 생방송 남도 톡톡, 섬 길라잡이. KBS 목포라디오의 생방송 남도 톡톡 화요일 강과 바다 섬 인문학입니다. 서남해안 포럼의 이윤선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해양 신앙 그리고 제사 유적과 관련돼서 조사를 추진을 하고요. 지난 12월에 이제 보고서까지 냈다고 들었습니다. 이사장님도 직접 이제 조사를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조사 활동을 전개하게 된 건가요?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원래 이제 문화재연구소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화재청 그 법이 바뀌면서 유산으로 바뀌었어요. 문화재청 산하기관인가요? 그렇죠. 문화재청 예. 바로 직속 산하기관이고. 그런데 유산연구소로 명칭이 그렇죠. 바뀐 거고. 그 전에는 문화재연구소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이제 주목을 했는데 예. 그 법이 바뀐 취지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어도 예. 우리의 해양유산이다, 민속유산이다 이걸 전부 포괄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전체를 포괄해서 그래서 이제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아시다시피 이제 신안선 정도에서 발굴된 예. 그리고 수중 선박 처리 기술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가. 예, 최고죠. 그래서 20여 년 전부터 이제 인문 쪽으로도 네. 관심을 확대해 가지고 작은 섬 시리즈라고 해갖고 섬 하나 종합서, 섬 하나의 종합 인문서를 출판을 했어요. 관련돼 있는 문화 유적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조사 활동을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예, 그 안에 인문서를 발간한다.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만제도부터 출발을 했는데 저도 참여한 지가 한 20여 년 되네요. 예. 해마다 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해양신앙과 제사 유적이에요. 예. 전남에 이제 영산강 내안도 그렇습니다만은 내안으로 배가 다니던 백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백길에는 포구가 있죠. 항구. 포구하고 예. 항구는 예. 좀 다른 개념입니다만은. 그렇죠. 예. 포구가 있죠. 예. 예. 그 포구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가 다니려면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했겠잖아요. 네. 그 안전 항해를 위해서 네. 그거를 조사해서 나온 것이 이 제사 유적 보고서입니다. 그 장소들을 조사 활동을 그렇습니다. 해봤다. 예. 어떻게 보면은 포구라는 게 가까운 곳에서 보더라도요. 예.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서남해안 전체로 했을 때는 거의 마을이 있는 데는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의 하여튼 마을 바닷가에 있는 마을? 예. 마을은 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작은 포구고 예. 배를 갖다가 바닷가 가에 댈 수 있는 데가 포구고 예. 그다음에 우리 앙카라고 하잖아요. 큰 배들 오면은 바다에다가 앙카 박잖아. 앵커리지. 네. 그렇게 해서 그거는 항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큰 개념이죠. 예. 이걸 순 우리말로 나루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항구는 목포라든가 이렇게 큰 데가 이제 항구고 네. 그 내안으로 들어가면 그 포구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제사육도 많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게 아니라
파악이 불가능하죠 전체를. 이번 보고서에서도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예,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12월에 집대성에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신 게 지금 어디 그 지역을 조사를 하신 거고 또 내용들은 어떤지 이제 좀 살펴봤으면 하거든요. 예. 11개 시군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55개 유적을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해남부터 시작해서 해남, 진도, 강진, 장흥, 고흥, 여수, 신안 그 쭉 갖고 나주 지금 영산포까지가 바다였잖아요. 제 머릿속에는 예. 지금 신안, 진도, 예. 완도, 해남 이쪽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예. 배가 닿는 거.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 그러면서 11개 시군이 될 수가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예전에 배 닿는 거를 조사를 하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암이나 이런 데 다 포함이 그렇죠. 되죠. 다 나주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제를 예. 서남해안 연안항로. 예, 연안항로 이렇게 달았죠. 연안항로라고 하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연안항로의 문화유적 한다거나 뭐 신앙유적.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념으로 네. 영산강의 저 내안 올라가면 남포도 있고 쭉 올라가죠. 영산포까지. 예.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걸 감히 상상을 못하죠. 예, 그러니까. 거기가 예. 넓은 바다였고 큰 배들이 예를 들어서 고려 말에 최영이 왜구를 물리치러 나가잖아요. 네. 최영 장군이 그 수백 척의 배를 어디서 몰고 나갔는지 아세요? 어디서 나갔습니까? 거의 구진포예요. 지금 영산포 밑에 구진포. 구진포. 예, 그 지금 가서 보면 물이 조금 강이 좀 넓네 뭐 이 정도지만 어마어마한 배들이 거기서 나갔고 중국에서 사신 배가 오면은 영암으로 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영산포까지. 지금도 구진포 쪽 가보면은 상당히 넓잖아요. 예, 넓기는 넓죠 지금도. 예. 지금은 많이 좁혀진 거죠 지금. 오히려 좁혀진 거. 예, 엄청났죠. 그러니까 고대로 올라갈수록 바다가 고속도로였잖아요 옛날에는. 예. 바다로만 다니니까. 그렇죠. 그 개념을 갖고 보셔야 연안항로에 이렇게 이런 제사 유적들이 많이 있었네. 이게 머리에 들어와요. 네. 서남면 그 항로를 따라서 이제 조사를 하신 건데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해남 보타산 도장사라는 곳이거든요. 예. 도장사. 그 일반인들 잘 몰라요. 저도 지금 처음 들어봐요. 예. 해남 하면은 우리가 뭐 대형사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예. 예. 왜 이제 도장사에 주목을 하게 됐냐면 예. 그 뒷산을 보타산이라고 하거든요. 도장사라는 곳이 있는 산이. 예. 황산인데. 보타산. 예. 산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보타산. 예. 예. 그 호산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이제 윤선도 후학들이 여기다 호산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짓고 풍류를 즐겼대요. 그래서 호산이라고도 하고 원래 보타산이라고 했어요. 예. 근데 이 보타산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자료 보니까 해남 황산 쪽이에요? 예, 황산입니다. 황산면 쪽이요? 예. 그 위로 영암호가 지금은 영암호고 저 밑으로는 고천암 있는 그 호가 또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그쪽이 대부분이 뭐 금호호, 영암호 해가지고 호수가 좀 많이 있죠. 많습니다. 지금 그 고천암 쪽 말하는 데는 황산 뭐 징을이나 이쪽으로 해서 금호도 안쪽으로 또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걸 주목했냐면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할 때 관세음 보살이 관음이거든요. 관음. 이 관음 신앙이 엄청 강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관음 신앙의 출처가 어디냐면 인도 남인도의 포탈라카라고 하는 상상의 섬이에요. 상상의 섬. 또 그 있다라고 저 섬이 그거야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본래는 그게 상상의 섬이에요. 그런데 그 포탈라카의 포타하고 라카 이 두 개의 섬을 중국에서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주산군도라고 상해 밑에 중국에서 가장 섬이 많은 지역이
저 우산군도라고 하는 네. 요쪽 지역이거든요. 거기에다 보타도하고 락가도라고 하는 섬 두 개를 가지고 그 재구성을 했어요. 거기다가. 그게 하나가 보타도고 락가도예요. 그런데 이 락가도는 우리 강원도에 낙산사 있잖아요. 낙산사. 네, 네, 네. 낙산사라고 하는 이름이 네. 이 락가도에서 와요. 네. 락가. 그런데 이제 보타라고 하는 이 관음의 두 개 다 관음의 성지인데 네. 거기에는 이제 신라초라고 하는 암초도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 보타도에 네, 보타도 네. 앞에 네, 네. 제가 2년간 집중적으로 조사한 지역인데 그런데 락가도는 강원도 양양에 낙산사, 그다음에 네. 홍련암 있잖아요. 홍련암. 이게 있는데 보타도 보타사는 특정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 데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한 3년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해남 황산에 보타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도장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그래서 주목을 하게 됐는데 이게 옛날에는 관음의 성지였을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지금은 안 그런데 관음의 성지였고 관음의 성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닷길을 통해서 이 문물 교류가 되고 그다음에 불교가 전례가 되고 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타산 도장사를 더욱 주목하게 됐던 거예요. 예. 지금도 그러면 절이 그대로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네. 지금 사찰의 기록은 1500년 그러니까 1500년 이후에 나온 기록들만 나와요. 그 전에 이제 송나라라든가 우리 고려라든가 이런 기록들 안 나오는데 사찰 이름 있잖아요. 네. 사찰 이름에가 이제 보타산 성주사라고 하는 현판이 있었어요. 보타산 성주사 지금 없어요. 도장사가 아니고요. 네, 성주사. 원래 이름이. 예. 그래서 보타산 성주사는 이 도장사의 전신 훨씬 더 오래된 절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 홍련암하고 이 보타산의 성주사하고 어떤 관음의 성지 아니었을까. 이제 이게 설화적인 이야기니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된 것이죠. 관음의 성지라고 하면은 앞서 이제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가 이제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러니까 교통 자체가 활발한 그렇죠. 그런 지역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장사 앞마당 쪽에 이 어선들이라든가 배가 정박했던 그런 또 흔적들이 좀 남아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이 조사를 이제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변남주 교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했는데요. 물론 해양 유산연구소 직원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이제 지금은 영암호 이제로 갇혀가지고 들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앞부분이 지금은 간척이 돼가지고 논으로 돼 있죠. 그리고 저 앞쪽이 이제 영암호 이렇게 물길이 보이는데 절은 이제 산자락에 있는 거고요. 가서 이제 구슬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장사 이 앞쪽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가 포구였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요. 여러 가지 설화적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포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성주사라고 하는 보타산 성주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고 뒷산 이름이 보타도의 보타산. 관음의 성지 보타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직접 조사하시면서 주지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좀 만나보면은 지금까지 뭐 전해지는 설화라든가 그 절과 관련된 그러니까 아까 관음의 성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그런 어떤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지 스님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분인가 6분이 바뀌었어요. 그때로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주지 스님은 그 맥락까지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이제 마을이 있잖아요. 그 건너편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 전해오는 이야기 여기가 포구였어. 물길이어서 배가 많이 왔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여기가 관음의 성지였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자료에 대흥사 말사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조계종 대흥사 말사가 아니었을까요?
대흥사 말사였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대흥사라든가 대흥사도 사실은 저 고현이라고 하는 저쪽 남쪽 고현요? 예 고현. 현산 고현을 말씀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예. 원래 지금 해남읍이 본래는 도읍이 아니고 예. 저쪽이 고현이었죠 고현. 예 거기서 이제 올라오죠. 그래갖고 수많은 설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미황사 같은 경우는 미황사도 그 돌배 설화가 있습니다. 예. 배가 돌배 설화. 예. 불교의 경전과 그다음에 부처의 석상과 뭐 이런 것들을 싣고 오잖아요. 예. 그래갖고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오고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오고 뭐 이런 하여튼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검은 소가 내려요. 검은 소. 예. 그 검은 소가 내려서 걸어온 것이 지금 미황사의 부도전인데 그 이제 건물도인데 지금 예. 부도전이 있는 그 자리예요. 그런 설화가 있고 여기 지금 무안 우리 승달산 모구암 예. 모구암에는 흰 소가 와요. 흰 소. 아 그래요. 예. 그 저 미황사에는 검은 소가 오고 여기 흰 소가 오는데 이런 설화들이 예. 전부 그래갖고 뭐 부처님 머리카락을 뭐 싣고 왔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뭐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로 떠밀려 오거나 네. 혹은 도달하거나 이런 식으로 전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해남의 미황사, 네. 미황사 그다음에 저 법성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법성포도 그런 설화들하고 전부 연결돼 있으니까 아마도 그 말사 뭐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네. 그 맥락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돌배 이야기 뭐 이런 예, 말씀하셨잖아요. 돌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들리는데 무슨 돌배 이야기일까요? 아 여기 전부 그 나오는 얘기들이 네. 해안으로 이렇게 이제 남쪽에서 불교가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오는데 전부 그러니까 이 법성포 같은 경우에는 불두설화라고 해서 불두 부처님의 네, 이 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배로 왔다는 거예요. 배로 왔는데 그 배가 돌배예요. 석선 예. 돌배 이제 설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설화에서 예. 그 이게 이제 민간으로 전승이 되면 이게 괴짝으로 변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당 할머니의 무슨 괴짝이 밀려왔는데 예. 그 안에를 열어보니까 중국 엽전하고 당 할머니의 머리카락하고 뭐 이런 게 들어있다 하더라. 예. 그리고 그걸 모시고 이제 안마도 당 설화 같은 경우가 안마도뿐만 아니라 많아요. 이 사람의 해남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민간에서는 변화하고 불교에서는 주로 불두라든가 네. 아까 검은소라든가 무한 여기 흰소라 흰소라든가 모구암에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변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비슷한 얘기들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돌배 이야기 또 석주설화, 예. 관음설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어떤 얘기일까요? 석주가 돌배라는 뜻이에요. 아 이게 석주 예. 주자가 돌기둥은 아니고요. 예. 석이 돌석, 주가 배주. 예. 그래서 석주설화가 그렇고 예. 전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영암호 이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예. 해남에 그 망부석 설화가 있거든요. 예. 황산면 연자리라고 해서 연자리. 예. 그 연자각시 설화도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또 원래 고현이 저 바다 쪽으로 나가면 예. 남포가 있어요. 남포. 네. 해남에 거기에는 백방산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부 이런 스토리를 줄거리가 뭐냐면 그 송나라로 사신이 가거나 장사꾼이 가거나 우리 심청전에 그죠 남경장사 나오잖아요. 예. 남경으로 장사로 그래서, 댕긴 사람들. 예. 그런데 남편이 가갖고 안 돌아와 버려. 예. 그러니까 아내가 기다리다가 돌이 돼요. 예. 이런 설화가 많아요. 해남이나. 예. 그런 설화가 많고 그래서 백방산 낙화암이라든가 그다음에 황산면 연자리 연자각시 설화라든가 그다음에 그 고현마을 앞으로 흐르는 헌을 이 천을 예. 한수내라고 하거든요. 예. 탄식천이라고도 하고 한수내는 한스러운 천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예. 이제 고현 조그만 또랑물처럼 보이지만 옛날
옛날에는 배가 돌았던 엄청 큰 강이에요 거기가. 남포로부터 고현으로 들어온 고현까지. 예. 엄청 크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설화들이 많이 그래 갖고 이제 부인이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한스러서 너무 울다 지쳐서 그 강이 되었다 하더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망부석이 됐다 하더라. 이런 설화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도 그렇고 민간 설화도 그렇고 전부 그 포구라고 하는 대중국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이제 중국 엽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데서. 예. 그래요. 우리가 그런 항포구를 뭐 꾸준히 조사 활동을 하고요. 뭐 연구 활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찾지 못한 그런 문화유산들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을 좀 바로 아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남해안 포럼의 이윤선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남도 톡톡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와 다시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남도인의 삶을 기록하는 방송 생방송 남도 톡톡. KBS 모크라디오의 생방송 남도 톡톡입니다. 화요일에는 여러분의 생활에 실생활에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생활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생활 톡톡 코너입니다. 서유진의 생활 톡톡, 오늘도 서유진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정보를 알려주실지 기대를 해봅니다. 어떤 네. 정보인가요? 네, 오늘은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제1기 도민 드론 체험 및 SNS 활용 무료 체험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소식 가져왔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인 드론. 요즘 드론의 활용 범위는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건설과 에너지, 물류, 교통, 농업, 촬영, 재난구조 등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교육을 받아서 나만의 기술로 만들었을 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SNS 활용 방법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유용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실제 드론을 사용하는 시간도 있습니까? 네, 우선 드론 관련해서 법규를 배우고 비행 실습을 진행하고요. SNS 활용 시간도 갖습니다. 교육 내용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드론 코딩과 드론 비행, 드론 촬영, 드론 방제 등으로 도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구성됐고요. 네. 지난해에는 152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도민이 각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총 4회 운영해서 160명의 도민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네, 모집 일정을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기간은 오는 7일 금요일까지 모집하고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인 12일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전화나 문자로 알려줍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면 가능하지만 공무원은 제외입니다. 서남부권을 우선 선발하고요. 처음 수강하는 사람도 우선 선발 대상입니다. 교육 기간은 3월 19일 수요일 하루고 장소는 전남 도립대학교입니다. 다만 선착순이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 주셔야 하고요. 네.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기본 교육 이수 이후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드론 자격증 취득을 바란다면 심화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에 드론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드론을 이용해 수시로 김 양식장을 살피고 작황 자료를 실시간으로 촬영해 보관할 수 있어 시간도 절약하고 유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 뭐 드론 활용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드론을 통해서 어떤
업무로서 뭐 아니면 작업으로서 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 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조금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기에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유진 리포터였습니다. KBS 목포라디오 생방송 남도 톡톡 함께 하셨는데요. 내일은 별의별 정보 이돈삼 여행작가와 함께 홍매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